자, 오늘 제5강 자주 싸우는 아이. 지난번에는 자주 우는 아이였는데 글자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자주 싸우는 아이들입니다. 자주 싸우는 아이들이 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툭하면 싸운다. 자주 싸우는 아이들은 습관이 문제였지만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 자주 싸우는 아이들 중에는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싸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싸우는 아이도 있겠지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얼굴이 불안정하게 보인다. 속에 감정을 숨김으로 갈등이 쌓여가지만 얼굴의 어딘가에는 그 감정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얼굴은 마음의 풍경이라고 그러죠.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행복한 것도 얼굴에 나타나고 근심하고 염려한 것도 얼굴에 나타난다. 화장기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이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풍경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불만을 행동으로 말하는 아동이다. 자주 싸우는 아이는 내면의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주 싸우는 아동은 집단에서 눈에 띄기 쉬운 아동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점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자기를 중심한 독점력의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심리적 원인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원인을 밝혀본다고 하면 일단 이제 제일 먼저는 분노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노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을까? 왜? 자, 속에 내면에 자신도 모르게 쌓아놓은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서 분노의 감정을 파악해야 된다. 분노의 감정 파악. 그 다음에는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존감. 하나에다 소외감.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좋은 감정이 아닌 기분 나쁜 감정을 보통 상한 감정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은 이제 이 상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싸우려고 하는 이것에 뭔가 내면에 상한 감정이 있다. 그렇게 봐야 돼. 기분 나쁜 감정. 이것이 있어서 그거 자기를 싸우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단 분노의 감정을 파악해야 된다. 이 분노의 감정은 왜 그럴까? 어두운 감정인데 이 분노의 감정이 아동을 싸울 수 있도록 부추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분노의 감정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등이 형성이 되고 이게 하나의 에너지로 생각하면 이게 또 굉장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사랑만 에너지가 아니라 미움도 엄청난 에너지고 또 열등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할 때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폭발한다 이거예요. 폭발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죠?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드는 것이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위가 내려가면 후회하죠. 내가 엄마한테 괜히 대들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 나중에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있다 이거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자존감의 문제다. 나빴던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내면에 갖고 있으면 점점 부정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자기 존재 가치감을 스스로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동이 이걸 떨어버리지 못하는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소외감의 문제,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부정성에서 나오시요.
분노는 부정성에서 나오는데 이 부정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게 되면 스스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다는 외로움, 이 외로움, 고독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고 기분 좋을 때 있습니까? 화를 내고 안 해요. 뭔가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이 느껴진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소외감 때문에 분노의 대상을 찾아서 공격을 가하고 그에게 투사를,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행동 표출의 문제다. 행동 표출의 문제다. 요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주 싸우는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대시하고 있죠. 이 행동은 그러니까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해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이게 싸움과 관련해서 꼭 우리 부모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애들이 왜 싸우려고 하는가라고 하느니 싸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싸움의 이해. 싸움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움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싸움에서의 긍정, 부정도 알아야 될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을 깊게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싸움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부모들은 되게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은 다 잘못했다, 똑같이 잘못했다, 사과해라 하는 식으로 야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해 하고 거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 아동의 싸움에 대해서 부모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 왜요? 아이들의 욕구가 뭔가 충돌된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서 서로에게 충족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부모는 아이들의 싸움을 가지고 때로는 좀 지켜볼 필요도 있죠.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싸움의 성격을 구분해야 됩니다. 싸움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서로 때리고 잡아 끄는 싸움, 육체적인 굉장한 육박전하는 싸움도 있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싸움, 그리고 악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따돌리는 거, 또 심성을 준 싸움, 굉장한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싸움들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남하고도 싸우면 집안의 형제들하고도 서로 뭔가 편애한다, 욕구불만이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불만이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싸움을 구분해야 되는데 다 싸움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원인 파악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싸움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싸워서 좋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싸워가지고 그 화가 촉발되면서 쌓인 감정이 별것 아니게 해결돼 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뭐 이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두 아이가 싸움을 했는데 물론 힘이 센 쪽의 아이가 이겼겠죠. 부모님은 그때 나서겠지만 좀 관찰해 둬야 되겠다고 보고 보니까 이 싸움에서 이제 힘이 센 아이가 이긴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부끄럽게 손을 가리고 있는데 그 사이로 얼굴이 보이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긴 아이가 아프니 하고 근심스럽게 물어볼 때 아프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두 아이는 빙긋이 웃고 울던 것을 그치면서 서로 책을 들으면서 손잡고 가는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까워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더 친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경우도 있는 걸 봐서 싸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도 있죠. 형제들 간에도 굉장히 싸우면서 큽니다.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싸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싸움에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좀 넓은 관점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왜 싸우냐, 자주 싸우는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할 때, 공격성의 문제라. 요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공격성의 문제다. 자, 공격성 할 때는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일단 부정성이 공격성을 유발한다. 자, 부정성, 공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부정성의 또 해소 수단 뿐만 아니라 부정성은 또는 공격성은 해소를 지향한다. 이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공격성에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주거나 또 상해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가해적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약자 측에서 보면, 피해자 측에서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어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드러나게 공격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무건중에 반발하는 것, 수동 공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격성은 이제 조금 다양하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일단 부정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부정성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공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 나는 상대방을 공격할 마음을 안 가졌지만 부정성이 높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공격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욕구불만으로 인해서 하던 어떤 경우든 간에 부정성이 높아지면 공격하게 된다. 자, 부정성이 높아졌을 때 누가 얘기하면 긍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싶죠. 무조건 대들고 싶어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것이 일종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부정성은 이게 이제 배출하려고 하는 이 수단인데, 그것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을 통해서 배출하겠다. 공격성 아동의 내면에 쌓인 부정성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부정성의 배출에는 강한 경쟁심도 하나의 부정성의 배출 수단으로 봐야 된다. 경쟁심이 강한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세게 키우면서 나갈 때, 그거는 볼 때 굉장한 부정성의 배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해소를 제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 공격성 자체에는 뭔가 해소시켜야만 시원하다. 우리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거 떨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해소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어서 부정성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있으면 이 공격성이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싸움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물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은 내면에 자기가 불만스러운 욕구불만이라든지 부정성은 이것이 다 환경 영향을 받든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다는 것이 다 모여져서 나오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그 나름대로 표출을 못하거나 또 해소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걸 말로 공격하는 것이나 생각으로 공격하는 수동적 공격이나 행동으로 공격하는 이것이 싸움으로 나오던 것이 간에 대동소이하다, 큰 차이가 없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치료적으로 대응해서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배우게 되겠죠.